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혜국 대우를 받거나 무관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관세 면제 기준이 여전히 불확실해 말들이 많죠. 두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 100%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에서 가장 높은 게 철강 50%인데 2배 100%.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거의 징벌적 수준인데, 박준영 위원님, 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반도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가 이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예. 이 오픈 AI, 뭐 제미나이 등등은 미국 회사들이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 회사들에서 계속 오픈 AI 등을 통해서 AI 경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비용의 AI 비용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투자를 엄청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반도체를 투자해서 수입하는 데 어디냐? 한국과 대만 같이 생산 업체가 너무 많은 것이죠. 말하자면 AI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반도체가 없게 된다면 이게 한마디로 그냥 지분밖에 없는 거죠. 실제 몸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상과 문제점 진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던 게, 예전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100을 만들다가 지금은 빵이다. 50까지 늘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욕심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빵이다. 50까지라도 가보겠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회사가 마이크론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뭐 마이크론도 밖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입해 올 텐데 대부분 다 결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들여오는 동향이 제일 많은 게 대만입니까? 일단은 미국이 반도체 수입하는 거는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크고요. 한국, 우리하고 뭐 대만 비슷합니다. 그걸 100으로 보면은 일본은 약간 아날로그 같은 거. 한국, 일본의 한 60% 수준 정도고요.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머지는? 결국 한국하고 대만이죠. 예. 우리 메모리하고 대만은 이제는 TSMC 파운드리인데 예. 결국 삼성하고 TSMC 보고 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는 건데 짓기로 했는데 더 빨리 지어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네, 미국에서. 그래도 더 많이 빨리 지어라. 네. 정말 100%니까 반도체만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산업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한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뭐 대통령실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지 않는 대우를 받으니까 뭐 지금 현재 관세 중에서 유럽에 매기기로 한 반도체가 15%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5% 정도 아무리 안 좋아도 15%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미국 트럼프가 이번에 엑스에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이제 관세 세금이 다 들어온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 그랬냐? 2주 뒤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 거라고 해서 8월 3주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이 있으면,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고려라고 하는 게 대체 어느 순간일지, 어떤 품목일지, 반도체 단품만 되는 건지, 반도체 들어가 있는 어떤 전자제품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돼 있고, 특히 얘기하신 대로 뭐 미국 상무부의 얘기 이제 보고한 다음에 관리 받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어느 절차고 어느 수준이고 어떤 게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보도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겠다고 약속하고 상무부에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 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아직 삽을 안 뜬 것도 있고 클린룸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TSMC,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좀 뭐니까 하이닉스가 막판에 빠지는 것도 하이닉스 가장 늦고 가장 덜 부가가치적인 거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삼성하고 TSMC는 공장을 짓고 있죠. 짓고 있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장비가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클린룸은 들어갔거나 클린룸 짓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좀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 공사할 때 뭐 유틸리티 깔고 뭐 하고 이러는 거를 규격이나 아니면 어떤 장비 들어오고 자기나 다 모니터하고 보고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전략 없죠. 예, 그러니까 상무장관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대통령 인을 하는 해야 된다. 네. 빨리빨리 해라. 내년에 저기 중간 선거 있으니까 내년까지 가시를 빨리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해석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레버리지, 추후의 협상 여지도 남겨놓았다고 봅니다. 마치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뭐 관세 뭐 2.5% 원래 있는데 기존 관세에다가 15%가 뭐 얹어지는 걸로 처음에 해석을 굳이 얘기 안 한 거 당연히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했다가 또 날라가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해관계의 협상 여지를 놓고 그거를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굉장히 애태우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8월 25일 가게 돼 있죠. 그 전에 뭐 더 할 수도 있고 압력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파이널라이즈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더 큰 오퍼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죠. 그거 뚫을 수 있는 건 실적이 엄청 잘 나오거나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처럼 무슨 큼지막한 뭐 딜이 있거나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뭐 6개월, 2년, 3년 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관세 이슈가 만약에 풀리지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 다시 또 상쇄되거나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네. 8분응선 넘었는데 아까 1, 2부가 예. 1, 20%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변수가 남아있다 그런 거네요. 지금 미국이 겨냥한 게 아까 한국, 우리나라와 대만인데 대만의 TSMC는 대만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면서요. 우리는 관세 면제받을 거다.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 미국과 그런 걸 확실하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대만 정부도 기대 사항을 좀 얘기했을까요? 합의문 같은 거는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위 주도권 갖고 있는 게 미국이라 친다면 문서를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정리됐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야 여전히 협상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아마도 정확히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선언했다는 정도 대만에서는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면제됐는데 우리가 면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얘기대로 최혜국 대우 해서 뭐 15% 유럽과 같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럼 면제 대상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안 됩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면제 없어요? 근데 TSMC는 면제해주고 우리는 면제 안 해준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이제. 근데 이제 시간 타이밍과 확정적인 거는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답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삼성이 투자 금액은 TSMC가 적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TSMC가 많군요. 훨씬 많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차지하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도 TSMC 말고 삼성을 또 레버리지 파트너로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마치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끌고 가야지 하이닉스만 끌고 가서는 엔비디아가 쉽지 않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 내고를 확정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엔비디아 경우에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서 대만 TSMC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여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면세 대상입니까? 관세를 원래는 15%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관세를 지킨다고 치면 대만에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를 물고 예. 들어와야 되겠죠. TSMC가. TSMC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TSMC가 면제 대상이다 그러면 엔비디아 네. 설계해서 TSMC가 만드는 것도 면제 대상이 될까요? 근데 그건 거기서 또 이제 지금 100% 관세 여부이기 때문에 네. 100%를 빼준다는 건지 15%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TSMC가 해서 엔비디아 칩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요. 그 부분 관세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알 그러니까 수가 이제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있는데 자국 나라인데 미국에 생산하는 게 있고 딴 나라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세를 딸리 매길 것인지 다 면제인 건지 미국의 공장만 있으면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도 다 100% 관세가 없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100% 그런지는 사실은 몰라요. 네, 솔직히 말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맞습니다.
최종 확정이 언제 되는 근데 겁니까? 우리 최애국이라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여왕국 통상교섭부 한 거는 최애국을 받기로 했으니까 딴 나라보다는 못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면세가 될지 15%가 15%가 될지 그 지역마다 다를지 물량은 얼마가 면제가 될지 굉장히 좀 불확실한 요인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미국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거와 계속 압력을 가할 겁니다. 많죠. TSMC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했었죠. 너네 인텔에 그 지분 참여해라. 인텔이 힘드니까 계속 그 얘기가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담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불안할 때는 실적 좋고 가시수 좋고 콜 나고 제품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낮을 때 주가 사는 거면 되는 거고 뭐 뉴스 나왔을 때 화들짝 놀라서 사면은 이거 다 관세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꼭꼭지에 물리는 거죠. 네, 지금 뭐 관세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확실한 요인이니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김정렬 지금 본부장께서 새로운 어떤 큰 계획건이 있거나 뭐 그런 거 해야 된다는데 마침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운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20조 원 넘는 파운드리 계약. 이번 애플에서 차세대 칩 계약을 땄다는데 우선 애플과 맺기로 한 이 계약 사업은 어떤 건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오랫동안 싸웠다가 10년 전에 결별을 했죠. TSMC의 애플이 이제 아이폰 6, 7부터 맡기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제 특허 소송도 있었고 그때 이제 분쟁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거의 이제 전격적으로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CIS를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핸드폰의 가운데 카메라도 있고 뒤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지만은 일단 성장세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계산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을 6천억 불로 정도 잡고요. 메모리를 2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6천 정도 4천 정도 잡습니다. 1대2죠. 4천억 불 중에서 5% 정도가 보통 CIS입니다. CIS. 예, 그러니까 보통 200억 불 정도 잡아요. 이게 이미지 센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예. 카메라인데 그 들어가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자체를 우리가 이 자체도 포함됩니다. 자체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좋은 건 뭐냐면 그동안에 10년 정도 전에는 소니가 지금은 50%로 1등인데 삼성전자가 15%거든요. 근데 소니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게 1등이었었어요. 네,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영향이 컸었고요. 근데 그걸 다시금 만약 설득한다면 계산해 보시면 보통 우리가 200억 불 정도 한다면 소니가 반이었던 거죠. 100억 불이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억 불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 신재 15%니까 하나가 30억 불이겠죠. 한 번 두 배만 뛴다면은 굉장히 매출로 봤을 때는 제가 테슬라 규모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 3조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3조 원 네네. 정도? 그래서 3조 원 정도인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성숙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데 뭐 3나노, 2나노 뭐 이런 게 이제 최신 공정이고 테슬라가 요것을 도전적으로 이제 현재 수주를 했다는 게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비용도 비싼데 만들기 어렵고 삼성이 현재 고질적인 문제인 수율 저하가 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현재 CIS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상 정도로 봐요. 그럼 이건 10년 정도 된 공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율도 높고 수율도 안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테슬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3조에 8년이니까 보통 매출로 봤을 때 한 3조 원 정도 잡거든요. 연에. 연 근데, 3조. 근데 이제 이익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잡으면 뭐 연에 한 3천억 정도 그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CIS는 3조 같다고 예상한다면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높지 않을까. 이익률이? 뭐 15% 20%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수익 이익률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적인데 서로 경쟁자인데 물론 뭐 프레너미,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어떤 전략은 뭡니까? 두 회사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양사의 어떤 전략적 목적, 판단은 뭘까요? 그 삼성이 계속 기술 개발은 계속 했는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러는데 작년 7월달에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잘 나갈 때는 이런 뉴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작년 7월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게? 네, 나왔던 뉴스입니다. 사실은 작년 7월에 이미 꼬밍치라고 대만의 그 애널리스트 얘기했고 삼성의 애플의 아이폰용 CIS 공급 가능성이 이미 제기됐어요.
언제부터? 작년에? 26년부터 될 수 있다라고 전담팀도 구성하고 테스트 다 했고 그것이 이제는 확인이 된 겁니다. 초도 물량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 카메라 중에서 후면 그 전면에서 한 4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개 정도가 받을 거기 때문에 1개. 아마도 그 소니가 갖고 있는 소니 맞죠? 소니가 갖고 있는 소니. 물량의 뭐 20%, 그러니까 15%? 그 정도의 세컨 밴드를 확보해서 가격 압력을 주려는 거가 하나 있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삼성은 기술적으로 있으니까 끌어오른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있잖아요. 머리, CPU에 해당되는 거. 두뇌.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는 경쟁이에요. 휴대폰을 갖고 AP가 휴대폰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죠. 경쟁이 되는데 뭐 CIS는 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진은 좋으시는데 그 물량은 절대 물량이 얼마나 아직 빨리 클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아직 전체 물량을 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저는 봤을 때 테슬라 이슈가 더 크다고 보는데 테슬라. 테슬라 이슈인데 저는 이 테슬라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 가치는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20조에서 40조 플러스 되면 끝이다라고 봅니다. 20조에서 40조. 원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삼성이 1년에 한 27조 하는데 적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흑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거 아무리 빨라도 27년 말, 실제 28년이 되거든요. 2년 뒤에. 그런데 이게 22조거든요. 근데 실제는 더 클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22조, 40조가 되는데 원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가치를 애널리스트가 시가총액 400조 삼성의 한 10%, 40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에딩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베스트 잡았을 때 20조에 40조예요. 20조에 40조.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면 이 뉴스가 7월 28일 나오기 전에 주가가 65,900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에딩을 하면 7만 원에서 7만 5천원 딱 계산됩니다. HBM이나 다른 거 없으면 주가는 여기가 다 갇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HBM이 콜이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한 10조 이상 나와갖고 작년 7월 달 8월 9월 달에 10조 정도가에서 12조 간다고 떠들었을 때 주가가 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분기, 4분기에 10조 이상 가는 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HBM 콜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대 심리가 앞서서 가려고 하는데 뻥 터진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가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슬라 계약의 가치 20조, 40조 이상 지금 잡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기대다. 그래요? 다른 게 터져야지 7만 5천 원을 뚫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8만 몇천 원을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혼자 못 가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갑자기 1330 이렇게 돼서 돈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면은 하이닉스나 LG엔솔이나 다른 거보다는 삼성이 사기가 좋죠. 그런 수급과 숏 커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발등을 한 거다. 이렇게 하고도 이 정도면은 그것이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런 테슬라 계약이 반영된 상태라면 또 다른 어떤 전기, 또 다른 새로운 단계에 뛰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어찌됐든 그래도 굉장히 그 삼성전자에는 좋은 뉴스 아닙니까? 파운드리가 계속 뭐 매출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그렇죠. 적자 상태 지속되는데 이제 좀 뭐가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우리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달라진다, 뭐 올해 찍힌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기별로 거의 2조 5천억 이상 정도로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봤더니 전체 분기별 영업이익이 5천억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한 3조 했고 파운드리가 마이너스 2.5조 해가지고 이제 5천억밖에 안 된 거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장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니 실제 이미 나왔던 게 빨리 생산된다면 조금 반영되는 거 있겠지만 아주 빨라야 내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주가 쪽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스럽게 이제 이 빅테크 회사 수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에서 도조팀이라고 하는 걸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도조팀 해체는 뭐예요? 그건? 테슬라의 핵심 반도체 설계를 이제 내부에서 안 하고 외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설계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이제 그러니까 예상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애플 칩이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북에 같은 반도체를 다 써요. 말하자면 요게 3개 들어가, 2개 들어가, 1개 들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전략도 우리가 만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테슬라 자동차나 여기도 같은 반도체 써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반도체를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되는 것 같아서 도저 맡은 팀장님이 떠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자체가 약간 크기가 큰 B2C 시장에서의 이쪽 아니면 B2B의 로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 AI죠. 신 엣지 디바이스를 다시금 석권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설계나 생산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인 것이죠.
삼성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만 좀 어려운 기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TSMC가 하는 것 중에 패키지 기술 중에서 이 WLP라고 해서 웨이퍼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네. 삼성이 독단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PLP라고 디스플레이 패널로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요 패널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패키지를 만들 때 자유롭기 때문에 복잡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테슬라는 큰 걸 만든다는 것이죠. 네. 기능이 많아요. 그러면 칩이 복잡해지고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이 PLP라고 해서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같이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복잡한 반도체를 설계나 생산을 다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삼성전자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미래가 여기서 한번 터질 수 있겠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은 27년 정도에 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도전하고 한번 진짜 이번엔 승부를 걸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20조 원 정도로 발표는 됐지만 추가될 수도 있다. 그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네네.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다른 빅테크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발표는 165억 불이 됐는데 8년치가 네. 더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더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하면 165억 분이니까 22조 5천억인데 두 배 반하면 40 몇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40 몇 조. 40 몇 주가 한 7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단가를 곱하기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면 그것이 가치가 아까 20조에서 4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40조 가치의 파운드리가 40조가 될 수 있는 거 하면은 7만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영이 되면 삼성전자 가치 적정 가치 7만 5천 원. 그때 저번에 갈뻔하게 이런 게 다 있었어.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저 하려는 것도 원래 엔비디아 거 쓰고 자기네가 하려는데 엔비디아 거 안 하고 자기네 거 하다가 이걸 맡기겠다는 그런 전략은 삼성한테 기회죠. 예. 근데 기회인데 실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할지는 사실 모르는 게 AP 휴대폰도 퀄컴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다 기정사실하고 주가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7만 5천 원은 보세요. 40조 가치 회사가 파운드리가 지금 2조 적자인데 예. 내년도 애널리스트가 벌써 한 5천억, 분기 5천억 적자를 확 줄여서 내년도 전망을 원래 38조에서 43조로 5조를 늘렸어요. 파운드리 적자를 줄여서. 예, 그건 시모스나 이런 거 포함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테슬라는 22조가 아니고 40조 하면은 지금 40조 갈까 말까 그러는 건데 40조 하면 그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빅테크는 다른 문제죠. 그건 또 다른 빅테크가 봤을 때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가 또 이게 처제한 그 삼성의 그 미국 공장을 보면서 내가 끼어들 것인지 나는 TSMC 할 것인지 미국에 있는 삼성 공장이 테슬라 완전 전용 파운드리가 되면은 그 반작용으로 다른 쪽을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가 한 몸이 된다는 건데 테슬라가 자기 마음대로 다 관리하겠다는 거가 생산 공장을 뭐 동전의 직접 양면이 본다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기회가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거 얘기하는 거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했냐 이거죠. 제가 7만 5천 원이면은 그 다른 파운더리 업체들이 다른 그 설계 업체들이 테슬라가 하니까 우리 삼성한테 가 이렇게 하는 결정까지는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죠.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7만 5천 원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8만 5천 원이 바로 갈 겁니다. HBM이 없더라도 HBM에서 없는 게 아니라 HBM4가 콜이 늦게 나더라도.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재해놓고 이게 7만 5천 원인 거고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그거 콜이 나고 다른 업체들도 오는지는 다른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HBM4는 HBM4대로 봐야지 이게 7.5에서 다시 한번 8 또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8만 5천 원 가는지 여부는 확인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실적으로 편안하게 되는 건 한 분기의 실적이 10조 이상 찍히면서 작년 7, 8월 달에 기대했던 10조 나오고 13조 나온다. 그래서 흥분했을 때 주가가 8만 9천 원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 있냐 한번 보시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를 넘어서서 상당히 견조한데 그동안의 삼성전자는 훨씬 분위기 에너지가 넘쳤던 SK하이닉스는 좀 부진합니다. 주가상으로는. 그렇죠. SK하이닉스의 어떤 왜 저울추가 방향의 관심이 다 이게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로. SK하이닉스 왜 그러죠? 가장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인 HBM 특히 3E라고 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거의 독점 공급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가 이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안에 HBM3E의 승인 이것 따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물량은 전체 메모리 산업의 40%가 넘거든요. 근데 그거가 40%가 없는 상태에서 60%에서 하이닉스 거기서 많은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품귀 현상이었던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 엄청 높고 이제 분기별로 구조가 넘는 이익을 얻은 것인데 당연스럽게
회사가 3개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게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요. 예. 예, 그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러면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점유율의 변경 같은 게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하이닉스가 투자를 또 확 했었어야 되는데 투자를 더 늘렸어야 되는데 네. 못한 거예요? 예,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청주에 있는 공장이 보통 낸드를 만들다가 이 D램으로 급히 바꿨는데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라인 건설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더 한마디로 한꺼번에 확 투자를 해서 확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하자면은 물량, 승인 여부는 불투명해요. 그럼 물량 많아지면 삼성은 매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향이 되겠죠. 물론 HM4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이 루빈이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이게 실제 언제 나올 것인가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삼성전자 그게 말고 SK 하이닉스의 네. 조금 부진. 그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안 좋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서로. 네, PER이 얼마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골마삭스 얘기했듯이 HBM이 그 수리가 됐던 포가 됐던 오버서플라이 되잖아요. 오버서 되잖아요. 그럼 삼성이 하이닉스가 뭐라 그러죠? 나는 HBM4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네. HBM4 가격을 높여서 오퍼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HBM3 너네 늦게 들어오지 가격 30% 낮춰 그럼 받아줄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나는 HBM3 그렇게 낮은 가격 못 가. HBM4 가격 높을겠어. 너 삼성한테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이런 식의 썰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급이 초과가 된다 내년에 예. 삼성이 늘든 하이닉스가 늘든 하면은 그 가격을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주겠어요? 예. 다 낮추죠. 다 낮추죠. 그러면 삼성도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보다. SK 원래 하이닉스.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100이었으면은 삼성도 줄어드는 건데 주가는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삼성이 들어와갖고 가격이 한 20% 빠져서 고스란히 반영돼갖고 25만 원까지 가고.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원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은 예. 이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 들어오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나쁘다.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인한 가격 인하 압력은 삼성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뭐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죠. 아, 상품 구성을 그렇죠. 어떻게 바꿔요? 삼성도 요즘에 HBM4를 다시 생산한다면서요. 네. 종산 안 시키고 수요가 좋으니까 DDR4. 다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서로 간에 뭐 하면 거기서 싸우고 난리를 뽀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무너질 수요가 안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않으면. 그게 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가 골만삭스인가 와이삭스가 뭘 했다는 그런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HBM을 만약에 콜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품질의 성능이 문제가 생겨서 마켓셔가 삼성 하이닉스가 뒤바뀌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나 타당하고 네. 삼성이 8만 원 가도 하이닉스는 30만 원 못 가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핵심적인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 삼성이 들어온다는 그 가정만 가지고 해서 마진을 두다가 아니고 하이닉스만 내려간다는 그 가정 자체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HBM3E의 삼성전자, 엔비디아 품질 인증 테스트는 참 오래 가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4분기에는 뭐 이런 전망을 해봐야 참 의미도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많이 나아졌고 뭐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미 동일한 품질의 다른 회사, 뭐 브로드컴과 AMD는 승인이 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가능성이 언제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HBM3 콜 놔도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 아니 지금 오버서플라이 되면 HBM3 2부터 오버서플라이인데 이미 자기네가 만들어서 생산이니까? 가격을 낮춰서 들어갈 텐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주가에 한 2% 영향 주고 끝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얘기했을 때 HBM3가 나오는 것도 시기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 5만 원 가치다 뭐 기억나십니까? 5천 원 가치다. 그게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시차 나온다? 별 의미 없고요. HBM4 콜을 삼성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랑 비등하게 나오고 오더를 받는 게 8만 원 가느냐 아니 7만 원대에서 머무느냐 거기에 핵심적인 겁니다. 테슬라 물량 말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